자, 이번에는요.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청문회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 오늘도 열립니다. 어제는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일단 여기 보면은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계속 듣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안함 우발적 사건이다. 과거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북한 어뢰로 침몰한 것이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 주장에. 청문회에서 말 바꾼 김현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통일부 장관 후보 대북관 그리고 막말 의혹 등 18차례나 어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즘에 청문회만 열리면 한 20번 정도 사과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전날 열린 청문회 역시도 20차례 정도 사과했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야당은요. 분양권, 아파트 수차례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이다. 이런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또 논란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논란에도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인물이다. 극찬 아닙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는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공세에 소신 바꾼 김현철. 역시 이제 말을 바꿨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북한의 천안함 사과 요구할 수도. 이 정도 발언 이제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죠. 바짝 몸 낮춘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대북정책 이념 편향성 논란 싸고 여야 의원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요. 조금 이따가 다룰 거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말 바꾸기, 도덕성마저 의심이다. 청와대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분. 요 발언 또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저 지금 빨간 줄로 저희가 기사 준비했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청문회 전에 한국당 안팎에서는요. 이번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순위 낙마 대상은 바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종호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똘똘한 세체를 갖고 있는 뭐 하나는 뭐 최근에 증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영이 서겠느냐 이런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런 그 문제 제기는 크게 했지만 아마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어제 사실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날이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끝에는 저녁 시간대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경우엔 야당 의원들조차 민원성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뭐 낯뜨거운 얘기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임명되는 걸. 지금 그런데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한국당,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사 반대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는 천안함 폭침의 이유가 뭐 북한의 공격 때문이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의사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고 하지만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김현철 후보자가 생각을 바꾼 거라기보다는 청문회 통과용으로 그냥 그 야당 의원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게 아니냐.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근거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계속 질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본인의 얘기는 본인의 의견은 피해갔어요. 그냥 정부의 뭐 대책, 유엔 제재 이게 뭐 북한의 인권에 대한 그냥 얘기다. 아주 원론적인 내용. 예,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라는 거를 앞서 본인이 썼던 뭐 이런 대담했던 얘기들을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에 근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일단 타겟으로 지금 삼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네요. 자, 이 기사 중에요. 어제 이제 청문위원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일단 추미애 전 대표는요, 이 김현철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인 품평을 여러 명에 대해서 했는데 추미애 전 대표에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비다. 좀비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품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어제 청문위원으로 나섰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당 추미애 과거 과격 발언 질타. 자, 김현철 깊이 반성한다. 상처 준 분에 사과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한국일보 기사는 굉장히 이걸 단순하고 짧게 다뤘는데요. 저희가 이 질의와 답변 내용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대요. 후보자를 놓고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느끼세요? 학자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가 아니고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자적 소신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오히려 통일이라는 만큼 갈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을까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두루 포용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조은과 위원님 지금 뭐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추미애 전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막 질타라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죠. 이제 좀비라는 표현을 썼고 또 뭐 문재인 그 당시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학자로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런 그 어떤 활동을 한 것을 언행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사과를 했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했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씹다 버린 껌. 추미애 전 대표에게는 감염된 좀비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직원 쥐어짜서 출세하는 자전거다. 이렇게 품평을 막말성 불평을 한 거예요. 네네. 어쨌든 간에 과거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일부 장관을 뭐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남북 문제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향한 이제 여정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 과정에서 그럼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소위 뭐 과거처럼 어떤 대립적인 관계냐 아니면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느냐. 그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청문회라는 것이 정책에 좀 집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과거의 언행 뭐 어떤 그 약간의 좀 뭐 부족한 또는 더 잘못된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향후 통일 관련 정책, 그다음에 남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제목들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 잘못된 어떤 관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적합한 그런 정책을 펼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못한 것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청문회 진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을 바꿨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이제 애둘러서 지적을 한 부분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라는 것이 내가 믿어라 해가지고 신뢰가 오는 건 아니죠. 신뢰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께서 한 말과 행동을 보고 국민들이 이분의 말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 사과 요구를 북에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심일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말에 비춰보면 진심이라고는 좀 의심이 그렇죠. 된다는 그리고 거네요. 이분을 내정한 이유가 예. 오히려 북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그 입장을 견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과 요구를 북에 한다? 그거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 좀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그 답변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예. 추미애 전 예. 대표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 통일부 장관이란 자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갈등,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의 갈등, 이른바 남남 갈등. 남남 갈등, 예. 그리고 한미의 공조에 있어서의 갈등, 예. 이런 동맹국들과의 어떤 미묘한 갈등 이런 거를 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당신의 지금 신념도 청문회장에서 기꺼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장관을 수행을 하시기가 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배종희 교수님.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지향점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 예. 후보자가 지향하는 것은 예. 남북 평화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그래서 교류와 협력의 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걸 표현하는 이 언사가 굉장히 거칠고 또 생각도 국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유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그런 정책과 조치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논란들을 미리 다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금 지명한 것은 현재 남북관계, 북미관계들을 볼 때는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 어려운 교착 국면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김현철 장관 후보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해법으로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김현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냅백 그러니까 조건부 해제를 가지고 뭔가 북한의 살라미 전법 그리고 미국의 일괄 타결 이 사이에서 방법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중요한 건 이제 실용성이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야 간에 특히 이제 민주당 한국당 간에 엄청난 격돌 예상이 됩니다. 청문회는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 끝났습니다.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청문회는 마쳤으나 오늘도 김현철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야가 여러 가지 주장과 논평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가 어제 국토부 장관 청문회 어제 마쳤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되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사청문회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됐네요. 민원청문회 된 인사청문회다. 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말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크게 3개의 덩어리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요. 청문위원들이 엄청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오전은 많은 방송들이 또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후쯤 되고 저녁쯤 되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똘똘한 세체든 자격 논란 불구하고 민원 해결해 준다니 질이 마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청문위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오후 들어서는요. 지역 민원 더 읍소를 했답니다. 그러자 후보자도 챙겨보겠습니다. 이 답변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죄송 송구가 아니라 이게 더 많이 나온 거군요.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비판 일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뭐 이렇고요. 참 이렇습니다. 여기 발언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 대략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뭐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뭐가 있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착공 이거 잘 안 되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장관 후보자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자 보다 못한 다른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은건 한국당 의원이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정책질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장관 자질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는 자리에서 지역 민원을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분께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해도 너무하는 행태는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거 낯뜨겁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마 그 최정우 후보자가 그 청문회 끝나고 나오면서 글쎄 의원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의원들 개인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예. 그래도 장소를 좀 구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름 좀 낯뜨거웠는지 이게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가 돼 있긴 했지만은 저녁 시간대면 좀 그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실 시간이죠. 그 시간. 일반 방송에서는 생중계 안 하거나 해도 뭐 잘 안 보는 시간이 그래서 되죠. 저녁 시간대 이런 질문이 이제 집중이 그런 것까지 됐다는 의식을 거예요. 했을 수도 있다. 예, 근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유치했다 그러면서 그 프랭카드 붙여놓고 이러면은 시선도 많이 끌고 예. 뭐 다른 이제 후보자들보다 이제 그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이런 그 총선에서의 후보 선택의 기준 안에 예. 좀 이런 대규모 이런 뭐 토목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너무 좀 선택의 기준을 이런 걸 너무 높이 보는 것도 좀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임성애 평론가, 지금 유권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해도 본인이 이런 걸 이뤄냈다. 이렇게 욕을 먹어서까지 이뤄냈다라고 지역구에 얘기하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지역구 의원을 도와주는 기사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자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한다? 비난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사업이 된다면 더더욱이 내가 이러면서 이걸 사업을 가져왔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한 거죠.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의 최고의 목적은 재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는 이게 좋은 기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좀 뭐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줄 부탁을 거면 꼭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게. 해줄 거면 그냥 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는 게 낫지 않나. 또 쉽게 해주면 해준다고 또 뭐 소리가 나올까봐 일부러 그게 의식을 위선적이라는 하는 거죠, 건가요, 저는. 그럼?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요. 알겠습니다.